부동산 시장이 원래 19년쯤에 9.13 이후 많이 떨어졌어야 됐죠.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는데, 이게 실물 경제로 돌아가지 않고 금리 떨어졌으니까 빚내서 집 사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버리면서 19년 말에 그리고 20년에 영끌 수요들이 늘어났더라. 그러면서 누가 많이 당했어요? 40대, 50대, 60대. 사실상 그 전이랑 거의 비슷하게 빚이 유지가 거의 되고 있던 상황인데, 금리 떨어지니까 집 사자, 주식 사자 하면서 20, 30대가 많이 늘었다. 항상 다른 나이대가 아니라 20, 30대만 그렇게 급증할 때가 시장의 끝물이고, 사실상 또 2019년 말에 미중 무역전쟁 여파 끝나고 다시 떨어졌어야 되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를 갑자기 제로금리 때까지 낮춰버리니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장도 끝물이 온다. 그렇다면 그 시장이 끝물이 올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패닉 바잉, 영끌이라는 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왔던 것들이죠. 더 오르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직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요? 그때 샀는데 올랐는데 너네가 바보다, 너네는 계속 그렇게 하면 거지 된다 라고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죠. 벼락거지, 부동산 블루, 청무 피사, 신조어, 공장. 분명히 예전에 리먼 터지고 집값 떨어지기 전에도 저런 식으로 카페에서, 신조어도 아니에요, 한번 얘기한 걸 가지고 신조어라고 기사에서 계속 때려주니까 신조어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떨어질 때 나왔던 신조어들은 하나도 기사에서 보도 안 해주죠. 띄워야 되니까. 언론에서는 처음 듣는 것들도 많아요. 영끌 이런 거야 하도 띄워주니까. 패닉바잉, 몸테크는 예전부터 있던 말이죠. 근데 청포족, 청무피사 이런 거는 사실상 신조어까지 될 정도도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띄워준 거죠. 엄청나게. 렌트푸어 정도는 원래 있었죠. 네, 벼락거지, 베베테크, 이건 저도 처음 듣네. 말도 안 되는 신조어들 만들고 있죠. 부동산 블루, 이생진망 이런 것들은 아예 정치 쪽에서 띄우고 있고, 빵뚜아네트 이런 거 그냥 누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바로 기사에서 계속 때려주죠. 요즘 보면 어때요?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조 실버 마운틴님 그냥 글 쓰는 거죠. 카페 같은 데다 쓰기만 하면은 기사로 맨날 빵빵 때려줘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나요? 시무칠조인가? 그거 하기 전까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죠. 그 내용 자체도 되게 이상했었고, 그냥 비꼬는 말을 좀 재밌게 비꼬았다 이 정도지.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띄워주고 있다. 청년층의 생각이 대부분 그런 것인 것처럼. 내 주변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사에서 계속 띄워주네?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심리가 들도록 만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신조어 나오면 바로바로 띄워주죠. 그러면서 요즘의 프레임은 벼락거지죠. 근로소득 그대로 예적금에 넣으면 거지다. 3, 4인 가구의 청약가점이 50점대로 로또 청약을 노리거나 고금급 대책 효과를 기다리고 매수하려고 전세살이 선호한 경우, 이 사람들이 거지가 된다 라고 기사에서 거지를 만들고 있어요. 자극적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요한 거 벼락거지 얘기하다가 이런 식으로 마구 청년층을 자극해서 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벼락거지들이 나오죠. 어제까지는 내가 빚 한 7, 8억 내가지고 영끌해서 13억짜리 집을 샀는데 갑자기 10억으로 떨어져 버렸네? 그런 게 벼락거지죠. 쉽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죠. 특별히 식품 같은 경우야 특수성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예금하고 적금하면 내 돈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집을 산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부자 된 게 아니고, 저금하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게 아니죠. 그런데 거지가 된 것처럼 자꾸 심리를 유도하더라. 엄청 많아요. 벼락거지 쳐보면은 기사 몇 페이지는 도배합니다. 무주택자 대안 없대요. 집 한 채 사기 어렵고, 1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것은 이것이 거품이고 버블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10년, 100년, 나 평생 살 동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런 심리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이 때보다 유독 30대들이, 왜냐면은 20대들은 아예 부동산 엄두도 못 내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엄두는 내볼 수 있고, 그러면서 가장 경험이 적고 특히 떨어진 것을 한 번도 못 본 30대들이 저런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 언론에서 매번 때려주니까.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예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되고, 노력을 했으니까 돈 벌 자격이 있고, 불로소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투자는 가치를 생산하는 필수적인 일이다.
정보를 취합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일도 노동이다. 노력을 했으면 돈 벌 자격이 있다. 노력해도 잃을 수도 있죠. 가치를 판단하는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가치를 잘못 판단하면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본 가치인 양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 얘기죠. 가치를 생산하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투기라고 안 해요. 왜? 기업에 돈을 넣는 거죠. 이 돈을 굴려서 기업이 성장하게 돼서 그것을 차익으로 번다. 기업을 키워서. 기업은 성장하죠.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25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34평으로 성장하나요? 자동으로 뭐 미래지향적 아파트로 발전하나요? 가만히 있는데 주차 공간이 한 대에서 두 대로 늘어나나요? 아무런 가치 상승이 없죠. 오히려 반대로 감가상각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치이고 가치를 생산하는 투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노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 거죠. 내가 샀으니까 벌어야 된다는 거지. 저게 무슨 가치 상승이고 노동이에요. 전문가들도 지금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적기는 1분기이다. 50인 전망. 외국 경제에서. 그러면서 오른다. 왜 오른대요? 하는 이야기 똑같아요. 저금리, 공급 부족, 전세가 상승. 자, 전세가 상승은 저금리 때문이죠. 전세가 상승은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그 전부터 올랐어요. 저금리와 전세가 상승. 근데 시중금리가 오르네? 공급 부족.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 재건축 재개발 풀라고 그러죠. 재건축 재개발로 15년 동안 서울에 2만 가구 형성됐는데 재건축 재개발 풀어가지고 인허가만 늘리면 뭐예요? 인허가는 많이 늘어나죠. 8,000세대 부숴가지고 9,000세대 지어요. 인허가는 9,000세대로 나오죠. 그러면서 공급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실질적으로 순공급은 1,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3,000세대짜리 하나 더 짓는 게 공급은 훨씬 더 많이 되는데 기사에서는 인허가, 착공 이런 거 들이대면서 입주 이런 거 들이대면서 8,000세대 부숴서 9,000세대 만드는 게 3,000세대짜리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억제하고 뭘로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지 찾아가지고 공급하고 이거는 완전히 순공급이죠. 여기에 1기 신도시 때 엄청 서울 영향받고서 집값 뚝 떨어지고 인구도 수도권으로 많이 퍼지면서 인프라도 퍼졌죠. 더 가까운 3기 신도시에 지금 짓고 있다. 근데 이건 서울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럼 1기 신도시 때는 서울 아니었는데 왜 효과를 봤어요? 이거에 대한 반박은 없다니까요. 과거에 다 사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뇌피셜로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지 된다. 맨날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청년층들 다 죽여가지고 나중에 다 하우스푸어 만들고 다 집 잃고 빚만 남게 만들어서 나라의 미래를 망치려는 작자들이죠. 자, 가계비 보면 어때요? 8천만 원 넘었는데 영끌 30대는 1억 원 돌파했어요. 지금 빚이 누가 늘고 있다? 30대가. 처분 가능 소득의 빚 증가 속도가 2.3배예요. 화폐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오른다고요? 아직도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지금도 가계대출, LTI 뭐예요? 소득 대비 빚이죠. 소득 대비 빚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소득 대비 빚이 다른 나이대, 여타 나이대에 비해서 30대들이 미친 듯이 많다. 20대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청년층들이 미친 듯이 많다. 거의 1.5배 이상 많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막 해가지고 집값 오르는데 안 사니까 사람들 참극 벌어진다 하면서 더 자극적으로 쓰고 있죠. 세입자 부부가 이런 참극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재작년이죠. 대구에서 떨어진 집 잘못 샀다가 더 참극이 된 적 있죠. 과거에 리먼 터지고 나서 집값 떨어질 때 무리하게 샀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참극을 빚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다. 작년 4월이에요. 아까 봤죠? 4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금리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연끌 대출로 집 샀더니 대출 원리금으로 이만큼 나가고 연간 이만큼씩 나가고 그러려면 감당하려면 연봉이 8천만 원 나와야 돼요. 합산 연봉이 2억 원 훌쩍 넘어야 되고 돈에 쪼들리지 않게 살려면 2억 원 넘는 사람들 많아요. 마포에 집 하나 샀는데. 결론, 아파트 없으면 거지냐? 거지가 아니죠. 오히려 지금 자산만 올랐다고 부자가 됐다고 느끼는데 부자가 되면 뭐예요? 내 집이 연끌해가지고 5억에 산 게 8억이 됐어요. 근데 3억 번 거 같은데 안 팔리고 맨날 이자 내고 하느라고 라면만 먹고 살아야 돼요. 누가 거지예요? 자산은 그대로 5억 가지고 있더라도 월세나 뭐 전세 들어가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랑 연끌해가지고 라면만 먹고 사는 사람이랑 어느 쪽이 거지예요? 아파트 없으면 거지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거지 될까봐 당신이 거지 되도록 떠넘기는 사람이다. 라는 점 확실히 기억하시고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